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괜찮은 보험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의 이 보험은 사실은 그 전에 나와 있던 보험들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좋아진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한도를 축소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정보 전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챙겨야 할 보험 해가지고 우리 간병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라는 보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좀 신경 써야 되는 이유를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장애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장애가 생기는데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게 선천적인 이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장애의 한 90% 정도는 사실은 후천적으로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장애가 아니고 후천적인 어떤 사고나 또는 질환으로 생기는데 장애에 대한 부분도 후천적인 질환이 있고 질병으로 생기는 게 있고요. 다쳐서 생기는 상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질병으로 발생되는 장애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55.1%는 질병에 의한 장애이고 이 중에 한 35% 정도가 상해에 의한 장애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 포지션 차지하는 게 선천적인 장애,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거기에 동반되는 것들이 내 몸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보험을 선택할 때 보시면은요, 우리 암, 뇌질환, 심장질환 되게 제일 중요한 특약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먼저 우선해서 가입하고 준비해야 될 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질환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75%가 발병하고 치료하고 후유 장애가 발생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치료 후입니다. 장애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그 질환에 걸렸다고 장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치료 과정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되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3대 질환이 발병률도 높은 데다 비해서 장애율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만큼 치료하는데 좀 치료의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대 넘어가고 하시게 되면은 요즘의 분들은 내가 나이 먹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중에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암이나 이런 질환들이 아니고 사실은 치매입니다. 왜 치매가 걱정되느냐? 나머지 질환들은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불편함을 끼치는 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치매라는 질환은 나도 모르는데 자녀분들이나 남은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 62세 이상의 치매 환자 추정치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폭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16년도, 20년도, 5년 단위로 보통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한테 드는 게 연 2,0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연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중에 보시게 되면은 치료 비용도 있겠지만은 간접 비용인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치매에 대한 거는 실손보험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이 없는데 간병은 스스로 내가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연세가 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걱정되는 이 두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좀 부담 갖지 않고 보험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좀 혜택을 가져가는 괜찮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로 이 두 가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개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다른 진단금이나 이런 거 가입하기는 무리가 있고
뭐 다양하게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선택을 권해드릴 수 있는 요 질병 후유 장애와 간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병 후유 장애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왜 저렇게 강조하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100%까지 보장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좀 바로잡아 드리도록 먼저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자는 그전에 질병 후유 장애 가입이 안 됐어요. 건강하신 분들도 기껏해야 2천 정도, 그것도 50대가 넘어가면 회사들이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들도 질병 후유자를 받아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던진 거죠. 새로운 상품을. 그래서 제가 보니 굉장히 괜찮은데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유병자는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는 3에서 79% 가입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80% 이상 또는 50% 이상의 질병 후유 장애만 그동안엔 가입이 됐다.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는 그렇게만 가입할 수 있다가 있는데 지금은 유병력자분들도 3% 이상부터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후유 장애 발생에 대해서 후유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부분이 대부분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 장애는 질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고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더라. 그래서 후유장애 90%가 후천적 질환으로 생기는 거고 그중에 질병이 훨씬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질병 후유장애의 위험성, 질병 후유장애 나에게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명 중에 1명이 질병 후유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암 발병되고 뇌나 심장 쪽 질환이 전체 대한민국 사망의 한 거의 40에서 50%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질환들이 바로 후유장애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발생 연령, 나이 한참 먹어서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에서 위험한 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연령이 많을수록 발병률도 높으니까 질병 후유장애는 발생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49.9%지만 40세에서 64세까지로 보게 되면 38.2%예요. 그리고 50% 이상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픔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좋은 특약, 아무리 좋은 보험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힘들 텐데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나 3% 이상의 100%를 보상해주는 보험료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회사들이 20년 갱신으로 해가지고 유병력자들도 가입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먼저 오해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좀 사례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9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 19개 신체 부위라는 거는 사실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팔 다 이걸 각각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19개 신체 부위라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암 또는 진단, 그리고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사고나 또는 기타 다른 질환으로 치료 재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후유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장애가 나오진 않아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수술을 받고 또 이 치료를 좀 옛날처럼 돌리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후에 후유장애를 진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보시게 되면 인공관절 한쪽당 30%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쪽 다 했다 그러면은 후유장애가 6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치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치매도 CDR 척도 2부터 해가지고 CDR 척도는 점수를 0.5점부터 1, 2, 3, 4, 5, 6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치매에 대해서 CDR 척도 2 이상이 받게 되면은 장애율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치매로 인한 장애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디스크로 인해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하거나 디스크 압박 골절로 수술했을 때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암이나 또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장기에 수술을 하잖아요.
진단을 받고 수술한 다음에도 그 어떤 수술했냐에 따라서 20%부터 75%까지 장애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환들도 있지만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장애도 있어요. 치아를 내가 몇 개를 결손했고 치아가 다 빠졌냐에 따라서도 장애를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뭐 그냥 조금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한쪽 귀가 뭐 안 들려가지고 거의 뭐 청각을 손실했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장애가 나오는 거고, 류마티스도 역시 장애가 발생되는 거고요. 특히 투석, 신장 투석 같은 경우는 무조건 75% 이상의 장애가 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몸을 봤을 때 신경계, 귀, 눈, 입, 외모, 몸이나 팔, 척추, 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질병을 받고 수술을 받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후유장애들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져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사례를 좀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을 했다. 여기서 진단받았다고 후유장애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에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장애율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는 가정을 봤을 때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위 전절제를 했다. 그래서 위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50%의 장애율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50% 장애율이 남고요.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을 전절제했다. 그러면은 50%의 장애율이 남고,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4분의 3 이상 절제했을 때 50%의 장애율이 남고, 췌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난소나 고환도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장애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진단만 받고 진단비 받고요. 치료하는 과정에 또 발생되는 비용들은 이런 질병 후유 장애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성인 질환이잖아요. 이 성인 질환을 통해서 발생돼서 후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들을 한번 안내해 드려볼게요. 합병증이 와서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러면은 50% 장애율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양쪽 눈을 실명하면은 각각 50%, 50%에서 100%가 나오지만 사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싫으니까 제외를 하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50% 장애율을 받고, 당뇨에 걸렸는데 이게 합병증이 와서 발목을 절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장애율이 나오는데 발목 절단이 전체가 아니고 발가락 단 장애율을 인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광 기능의 완전 소실도 장애율이 남고, 심장이나 장기식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렇게 75% 이상 장애율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언급한 질환들은 사실 나한테 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진단을 걱정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나한테 분명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우리 장애받는 것들에 대해서 치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이기도 한데요. 치매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치매 보험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DR 척도라는 점수를 매기는데요. 0.5점, 1점, 2점, 3점, 4점, 5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치매보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기존의 치매보험이 이 3 이상, CDR 척도 3 이상이 받으면 중증 치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이 중증 치매에 걸렸을 때 죽을 때까지 생활비도 나오고 진단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200~300만 원의 진단비만 나와요. 근데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CDR 척도 3을 받는 중증 치매가 오진 않습니다. 서서히 과정을 밟아가다가 악화돼서 이렇게 질환을 CDR 척도를 받아서 중증 치매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질병 후유 장애로 가입되어 있을 때는 우리 CDR 척도 이 정도만 돼도 40%의 장애율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뚜렷한 치매가 발생되는 CDR 척도 3, 이게 무엇이냐면은 치매보험에서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는 CDR 척도 3인 경우에는 60%의 장애율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봤을 때마다 장애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보험은 사실은 치매 보험일 수도 있고요. 암 치료 이후에 암
후속적인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내 몸속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집중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질병후유장애가 얼마나 괜찮은 특약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질병후유장애가 발생되는 크게 뭐 진단 후에 수술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치매에 대한 거 또는 기타 다른 장애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치매로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 디테일하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퇴행성도 있네요. 제가 빠뜨렸네요. 퇴행성도 있는데 우리 인공관절 수술 받게 되면은 장애율 또 30% 나오고 양쪽을 다 하게 되면 60%. 디스크 마찬가지로 20% 이상부터 해가지고 최소 10%까지 장애율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로 장애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질병후유장애를 보상을 받는데 내가 3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3천만 원을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질병후유장애가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잊으셔도 돼요. 이 내용만 인정하셔도 이게 되게 좋구나라고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진단 후에 보장. 암 진단 후에 치료 과정에서 후유장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건 잘못 들으셔가지고 암 진단 받으면 후유장애 받는 거야?가 아니고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에서 재활하면서 벌어지면서 후유장애가 발생되는데 자 위암으로 전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뭐라 했죠? 50% 장애율이 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어떻게 예시가 됐느냐?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했다는 전제가 됐을 때 3천만 원 곱하기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대장암으로 인공항문을 설치했다. 20% 장애율을 받아요. 난소암으로 양쪽의 난소를 제거했다. 50% 장애율을 받아요. 폐도 마찬가지고 위암으로 흉복부를 장애해가지고 뚜렷한 장애가 생겨도 50%, 치매로 해서 6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애율이 각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위암에 걸려서 전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율 50%를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입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금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질병후유장애는 남은 1,500만 원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에 생겼을 때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암 전절제로 50%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치매까지 왔다. 그래서 3점을 받았다. 그러면 60%의 장애율이 나오는 게 3천만 원 곱하기 60%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뒷장에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보장이 된다.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발생 시마다 그 지급률을 준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위암으로 50% 장애를 받고 치매가 왔다. 그러면 위암으로 받은 금액에서 50%를 받는 게 아니고 새롭게 3천에서 또 이 장애율만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한번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망막변증이라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다. 그러면 50%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처음에 발생된 질환은 당뇨병이에요. 근데 이 치료하는 과정에 합병증이 생겼는데 망막변증 많이 발생됩니다. 50% 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50%에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당뇨가 더 심해져가지고 족부가 괴사가 생겨서 하지 절단을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나는 1,500만 원 받았는데 다시 3천만 원에서 60%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환들이 각각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확률도 적긴 하겠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요. 각각의 합산 장애율을 한 번 받고 남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각각을 인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후유장애가 지급된 부위라도 높은 장애율을 추가 진단 시에는 추가된 만큼 다시 지급돼요. 이 내용은 뭐냐? 당뇨병으로 망막변증을 받아서 50% 장애율이 왔는데 한쪽 눈이. 근데 처음에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양쪽 눈 다 만약에 시력을 잃었어요. 양쪽 눈에 실명을 했다. 그러면 50% 받았으니까 못 받는 게 아니고 양쪽 눈 실명하게 되면 10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1,500만 원만 받았으니 남은 1,500만 원도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가 처음 받고 다시 이게 심해져서 장애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높아진 만큼 또 지급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질병으로 각각의 부위로 다른 부위에 후유장애가 왔다 그러면 각각을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가정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천만 원 질병후유장애 가입을 했는데요. 60세에 디스크 받으셨어요. 그래서 10% 장애율을 받았다? 그럼 150만 원 받겠죠. 난소암으로 65세 비뇨 생식기를 완전 전절제했다. 그러면 50% 장애율을 받는데 150만 원 받은 금액에서 받는 게 아니고 1,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풍이 또 왔어요. 그래서 30% 장애율이 받았다. 그러면은 30% 곱하기 3천만 원에서 900이 또 나. 그러니까 각각의 연령별로 내가 심해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R 척도 2, 40%잖아요. 그러면 4, 3, 12,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무한으로 반복돼 가지고 각 부위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질병후유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지급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치료받았을 때 후유장애가 발생됐을 때도 보험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저렇게 좋은 게 굉장히 비쌀 거야. 그런데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이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는 거죠.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진 저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가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연령별로 질병후유장애 가입한다고 좀 적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안내드리는 거는 유병력자들도 질병후유장애 가입할 수 있다에 먼저 별표가 붙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도를 1억씩 가입은 받아줄 수 없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50세 이하까지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3천, 상해후유장애 3천이 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51세부터 59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60세부터 64세도 2천만 원까지 되고 이제 65세부터 이제 1,0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가입 한도가. 근데 보험료가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 봤을 때 70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2만 원 미만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 이후에는 좀 비싸질 수 있는 게 이때부터는 치매가 발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과 여성이 보험료가 차이 나는 것도 여성의 경우는 암 발병률이 사실 55세까지가 피크치예요. 그리고 나선 서서히 올라가는데 남성은 45세부터 75세까지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시게 되면 65세가 넘어갔을 때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정말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연령을 해보니까 한 2만 원 정도의 최소 보험료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봤지만 20년 갱신에 20년 만기, 그래서 100세까지 자동 갱신이 되는데 65세 이전까지는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60세 여성이 이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20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후유장애를 받았을 때 각각의 보험금이 따로따로 지급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4,600만 원 이상의 10배 이상의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얘는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급되고 합산해가지고 높은 지급률을 보여지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딱 질병후유장애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암이나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장애를 받았을 때 각각을 인정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준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처음에 장애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장애를 높아졌을 때는 추가된 만큼 또 보험금을 준다.
질병의자에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언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간병보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간병보험 굉장히 비쌌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 간병보험을 해드렸는데 73세신데 보험료가 간병인 지원보험이 3년 갱신에 보험료가 79,000원이었어요. 이게 부담이 돼요. 왜? 3년 정도면은 3년이 아니고 20년 정도, 10년 정도가 이 금액이면 괜찮은데 3년 지난 다음에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선뜻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내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무시하셔도 되세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20년 갱신이에요. 거기다가 납입 면제도 돼요. 그리고 사전에 간병인을 신청할 필요 없으세요. 내가 간병인을 사용한 다음에 청구를 하시면 돼요. 단지 기존의 간병인 보험하고 차이는 간병인 보험금을 주는 방법이 병원마다 차등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무시하시고 요 A플랜이라고 하는 요거 내용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얘는 표준체도 되고요. 뒤에 이제 유병력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건강하시거나 유병자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병원에 어떤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틀리는데 우리는 크게 병원을 보시게 되면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 있고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 중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 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서 보험금 나가는 게 틀리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내가 간병인으로 발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리고 180일을 준다. 180일을 다 썼을 때 어떻게 되냐? 180일 지나고 다시 새롭게 180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는 10만 원까지. 그렇다고 하면 요양병원은 3만 원을 줘요. 그런데 3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그 자체 병원에 간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6명의 환자를 간병인 1명이 보호한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 충분히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할 때는 보시게 되면은 2만 원만 줘요. 근데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시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까지 같이 해주는 건데요.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얘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정도 보험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물론 보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2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표준차의 기준인데요. 유병자들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데 아까 침에 제가 요양병원인 경우에 표준체는 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데는 기존의 표준체는 2만 원이었는데 유병자는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고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는 만 원으로 줄게 되더라. 그런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실제로 영수증에 청구되는 금액이 그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10일 이상, 2주 이상 사실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은 2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해요. 60세가 넘어갔을 때는 좀 더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지만 얘를 충분히 같이 합쳐가지고 해도 2만 원대, 3만 원 미만으로 간병인 보험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으니 내가 간병인을 쓸 수 없는 쓰는 상황이 안 벌어져도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짐을 덜 수가 있죠. 그러니 충분하게 나한테 활용하고 괜찮은 특약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병인 보험하고 질병의장애 보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보시고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사실은 이 간병인 보험과 질병의장애는 특정 몇 개 회사만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월 5만 원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보험을 없어가지고 좀 뭔가 좀 보완하고 싶은데 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저는 이 두 가지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병의장과 간병인 보험을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나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장의 3% 이상 20년 갱신 또는 10년 갱신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50대, 60대 넘어가면 충분히 유병자까지도 가입이 되시니까 괜찮고 질병의장의 3에서 100%는 신체 19개 부위에 21개 장기 모두가 보장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으로 준비하지 못한 치매나 간병인을 다 같이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